한 손에는 대문,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큼지막한 돌을 지켜들고 있는 거예요.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내던 저에겐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반 친구였던 웅이와 건우인데요. 삼총사군요. 네, 저희 셋은 말이죠. 아주 비밀스러운 조직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어요. 공포괴담,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 미스테리 사건을 쫓는 모임이죠. 이름하여 고스트 브라더스. 야, 니 나 그거 아니야? 이 저주를 내릴 땐 말이지 무조건 혼자 있어야 돼. 혼자? 왜? 만약에 내가 누군가한테 저주를 내리고 있잖아. 너한테 그 모습을 들키면 내가 날리던 살이 부메랑처럼 나한테 돌아와서 꼭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한창 심각하게 듣고 있는데 웅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나도 비싼 얘기 알아. 저기 뒷산 가는 길에 있는 그 터널 알지? 거기 예전에 어떤 무당이 죽었는데 딱 그렇게 살 날리다가 도로 돌려받아서 죽은 거라던데? 저희는 즉시 각자 준비물을 챙겨 터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누가 앞장설래? 건우 너가 카메라를 들었으니까 앞장서. 아니지. 내가 뒤에서 영상 찍어야지. 그럼 일단 우리한테 손전등이 2개가 있잖아. 채웅이랑 나랑 하나씩 들고. 근데 난 중간에서 탐지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웅아, 고! 저희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터널 안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둡고 음침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불쾌했던 건 이 들어서자마자 온몸을 휘감았던 축축하고 불쾌한 물비린내였어요. 혹시나 해서 귀신 탐지기를 확인해봤는데 뭐 반응은 없더라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저희의 발소리만 메아리치던 그때. 깜짝이야. 왜? 뭔데? 머리카락 같은 게 붙어주니까. 얘 그냥 버리고 갈까? 버려. 버리고 가? 야, 최웅. 최웅. 웅이를 찾아 주변을 살피는데 저 앞에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야, 채용! 웅아, 같이 가. 야, 웅아! 그렇게 웅이 뒷꽁무니만 보고 계속 걷다 보니 드디어 터널의 끝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허탕인가 보다 하는 생각에 뭐 애들에게 야, 이제 그만 가자 이랬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웅이가 이어진 산길을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 새끼 왜 저래? 야, 웅아, 같이 가. 저랑 건우는 웅이를 쫓아 산길을 헐레벌떡 올라갔습니다. 순간 서늘함이 느껴져 주위를 돌아보니 거기엔 깜깜해서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동굴이 있었어요. 야, 너 진짜 들어갈 거야? 난 못 가. 난 때려 죽여도 못 가. 야, 그럼 쟤 빼고 우리끼리 가냐? 빨리 와. 못 가. 못 가. 결국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다는 건우를 입구에 세워두고 저 혼자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오랜 시간 닿지 않은 듯 입구부터 굉장히 서늘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멀리 희끗희끗 무슨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동굴 끝에 웅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웅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재단 같은 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재단 위에 올려둔 것들의 정체가 그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남자의 흑백 사진과 부적, 이 지푸라기 인형, 인형의 팔, 다리, 곳곳에 못이 박힌 채였습니다. 여기를 얼른 벗어나야겠다 싶어서 웅이를 돌아봤죠. 그랬더니 흰자만 보이게 눈이 뒤집어진 채 한 손에는 대문, 그리고 다른 손에는 큼지막한 돌을 지켜들고 있는, 금방이라도 인형 머리 정중앙에 못을 박아 넣을 듯한 모습이었어요. 야, 하지마, 정신 차려! 하지마, 새끼야! 야, 정신 좀 차려! 전 어떻게든 이 저주 의식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귀신 쫓는 법, 등을 세게 내리쳐라 라는 말이 떠오른 거예요. 전 재빨리 웅이의 등을 아주 세게 여러 번 내리쳤어요. 괜찮아? 어느 순간 웅이의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죠. 절 밀쳐 넘어뜨리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따라 나가려고 떨어뜨린 귀신 탐지기를 줍던 그때. 이게 왜 이러지? 전부 켜진 채 미친 듯이 깜빡이는 거예요. 온 몸이 얼 것 같은 한기가 절 덮쳤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동굴 밖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동굴을 빠져나와 산길을 정신없이 내달렸습니다. 어느새 터널 입구와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친구들이 보입니다. 앞선 그 애들을 따라서 빠르게 걸음을 옮기던 그 순간 또 탐지기의 불빛 5개가 모두 켜진 거예요. 어두컴컴한 터널 안 어딘가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닥을 기는 듯한 기괴한 모습으로 멈춰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해 얼어붙은 다리를 옮겨 앞으로 나아가려던 그 순간. 봤어? 왜 봤어? 제가 눈을 뜬 건 다음날 아침 건우네 집이었어요. 터널에서 쓰러진 저를 웅이와 건우가 같이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이없는 건 제일 멀쩡했던 건우는 절 쫓아오는 여자를 보질 못했고 지난밤 가장 문제적 행동을 했던 웅이 녀석도 그 모든 일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였어요. 웅이가 하는 말이 어제 좀 일찍 도착해서 혼자 터널 입구를 둘러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터널 바닥에 어떤 남자의 사진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흑백 사진이었는데 이런 사진들이 여기 왜 떨어져 있지? 호기심에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방울 소리랑 숨죽여 웃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터널에 들어간 기억조차 없었대요. 그래서 이상한 거라고. 그 일이 있은 지 이틀 후 너무 무서웠지만 저희는 다시 한번 그 터널을 찾아가야 했어요. 동굴 입구에 그 비싼 캠코더를 두고 왔더라고요. 어디에도 동굴 입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그 동굴 그냥 찾지 말자. 뭐?
그럼 그 비싼 걸 그냥 버려? 너 내가 했던 말 기억 안 나? 저주의식할 때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그 살이 돌아온다고 했던 거. 채영이 거기서 저주의식하려고 했고 그걸 네가 봤다며. 하마터면 웅이 죽을 뻔했던 거잖아 그럼. 그 여자는 마무리 짓지 못한 자신의 저주의식을 죽어서도 웅이 혹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 끝까지 행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그 저주의식을 끝낼 때까지 여자는 언제든 누군가의 앞에 다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